안녕하십니까. 자강도 여자 정인아입니다. 우리가 젊은 새 세대들에게 이 교육을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오늘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앞으로의 20년, 3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세대들을 양성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본인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지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이고 또 세뇌교육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세뇌교육이 그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뇌교육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이 새 세대가 커서 장군님께 충직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반란군이 되는 거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교사를 뽑을 때도 출신 성분을 제일 처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원들을 이 새 세대 양성에 또 나라를 책임진 미래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혁명의 나팔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은 이 당과 국가와 수령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혁명가이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의 교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예전에는 혁명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데 혁명 역사도 절대 대학 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든지 세뇌 교육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북한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였나요? 김여정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기 전까지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간부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온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올라갔을 때 그러한 우리나라 공식 명칭 대한민국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 것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2024년도 급기야 이제 불과 몇 달 전도 아니죠. 한두 달 전에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것들의 영토를 점령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과는 절대로 통일할 수 없는 불변의 주적이다. 이제는 우리는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고 한민족이고 그딴 거 아니다. 이러면서 예전에 남조선이라고 썼던 명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희가 탈북을 할 때 대한민국으로 간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조선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남조선이라고 가르쳐줬고 남쪽에 있는 조선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북한 하는 이유도 남한, 대한민국의 그 한, 북한 그리고 남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왔군요 이랬을 때도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한민국 이런 두 단어, 이런 명칭은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북한이라고 칭하는 줄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서 안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남한은 이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이라고 하죠. 이 조선의 반쪽 땅을 미국 놈들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는 교과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한글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식민지답게,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매일과 같이 하는데 이제 그 군대가 미군과 한국군이 맨날 이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말칭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린대요. 그리고 맨날 이 장갑차를 끌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사람을 깔아 죽인답니다, 미군이. 그래서 이제 그 남한은, 북한 교과서에서 하는 거는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간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11년제 의무교육을 무료로 졸업한다, 이런 이제 홍보를 엄청 혁명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더욱 놀랐던 게 이 학교마다 급식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북한은 급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집안 형편이 못 따라주면 도시락을 만약에 못 샀으면 그냥 굶어요. 굶고 하고 또 집에까지 뛰어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거지, 급식이 있는 건 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동거리에 가면 거지들이 내 눈을 팝니다, 내 콩팥을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길에 거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저희를 홀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니까 뭐 가서 이제 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애들이 병원을 못 다닌대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병원에 못 다닌 건 저희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과서 내용이 그랬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야 그거 어차피 그 거짓말이야, 남조선 사람들 엄청 잘 살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교육한 역할이, 그러니까 교육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 와서 교과서를 다 바꿉니다. 이제처럼 그 거지들이 명동거리에 나가서 내 눈을 팝니다, 내 콩팥을 사주세요 이런 내용을 다 지워버렸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은 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마귀로 이렇게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마귀들에게 잡혀먹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다 잠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제 북한 쪽에 올라왔는데, 그 어린 아이가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가 이렇게 썩어서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그 교과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 하나 안 빠뜨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주워 먹었는데 선교사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놈이 잡은 거예요, 교과서 내용은. 근데 그때 그 선교사의 그 인상착의가 어떠냐면, 까만 망토를 뒤집어 쓰고 코가 이따만해요, 갈구리 같이 이렇게. 찍으면 찍혀. 그런 선교사가 이제 그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너 도적놈이다, 사과를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지만 그거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강수로 이렇게 그 도장같이 생긴 거를 청강수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이렇게 새겨요. 찌익 막 이렇게 넣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를 태워가지고 도적 이렇게 이마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 도적이라는 이게 다 피부가 화상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도적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불쌍하게 이제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국경연설에서 선교사님들이 넘자마자 구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조선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이제 그 차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악마 중에 악마, 완전히 그 괴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교과서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선교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뭐 바꿨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나만이 못 먹고 못 산다, 헐벗고 굶주렸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뺀 거예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한류가
북한에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북한 전역을 바꿔버리다 보니까 김정은도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도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에 집중시키냐면, 그래 헐벗고 굶주리는 건 아닌데 굳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사는 건 변함없어.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그 수뇌부는 미국에 있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장기 쪽 하나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에서 야 옮겨 하면 옮기고 하지마 그러면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 정상회담을 남한이 낄 필요가 있겠느냐, 얘는 어차피 미국의 꼭두각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패스하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 한국이 잘 사는 건 알겠는데 너네가 미국의 식민지이지, 이런 인식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쟤네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도 어릴 때부터 평생을 그런 교육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북한 교과서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꼭두각시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바타고, 그래서 뭐 여자들은 다 몸을 팔고 살아야 되고 미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옷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마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던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것처럼 이거를 막 왜곡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도록, 그러면 저기는 진정한 자유가 없구나,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국가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개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내 개개인의 자유가 이만큼 허락되는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소중한 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려고요, 엄청난 거짓 선전,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생각을 사분오열 내려고 카더라 뉴스부터 엄청난 정보전을 펼치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보전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보면 가짜 뉴스가 엄청 난무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뉴스들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가짜 뉴스에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이 공신력 있는 뉴스를 몇 개를 이렇게 넣고 딱딱딱 조합해 보시면서 가려듣는 습관,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지 자칫하다가 북한의 선전에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그렇게 당할 것 같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정말 근대사 현대사를 다 배우신 분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버슬비처럼 들어와서 가랑비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가짜 정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비되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또 북한의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는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저 정혜련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